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최정의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노하우 배워보면서 저희 초보 탈출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0110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장에는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뵙는 날에요. 모처럼 지수가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는 날씨도 춥고 지수도 밀리고 네. 그랬는데 오늘은 뭐 날씨는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수가 올라서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자세한 시장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먼저 복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지난 시장 내용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였죠. 지난 시간 현재 시장에서 이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놓고 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미국의 재정절벽 해법이죠. 그렇죠. 재정절벽 네. 해법 그리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이다. 경기부양책. 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성이 있어도 네. 이것이 안 좋을 경우 결국은 하락한다.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SM이라든가 네. 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데 주가가 이제 미리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네. 실적이 예상보다 감소하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하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좀 조심을 하자. 네. 뭐 예를 들어서 실적 시즌 근처 가서 일단 좀 매도를 해놨다가 네. 다시 밀릴 때 또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 회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가는 역시 무엇이 결정을 한다. 수급이 결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요즘 특히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그래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내용은 좋은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네, 지난 시간 복습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도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주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차별화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별화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회사 가치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는 종목은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못 가고 이런 차별화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먼저 이제 IT 업종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 경기 민감주들 반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들은 상당히 좀 안 좋고 경기 방어주는 이제 꾸준히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서 가장 화두였죠.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실적이 아니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저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하고 3위 종목이 1위 종목은 최고가가 나오고 그리고 3위 종목은 반대로 오늘 연중 최고저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차트를 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삼성전자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해서 네. 오늘 장중에 이제 141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역사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딩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상당히 좋다 생각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실적이 좋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적인 상황이 나왔죠. 지금 포스코 역시 어마어마하게 오늘 밀려났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중 최저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30만 4,500원까지 이제 밀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반등은 했네요. 예, 그렇죠. 막판에 약간 좀 올르긴 올랐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건 소용이 안 차는 거죠. 네. 삼성전자는 이평선들이 이제 위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면 네. 저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포스코가 이제 밀리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일본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하는데 네. 엔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뒤처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상당히 이제 약세를 보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회사 포스코 가치에 비하면은 30만 원은 정말 좀 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경쟁이 되고 그렇더라도 조 단위로 포스코도 돈을 버는 그런 회사인데 네. 과연 이제 이렇게 만큼 빠질 만큼 그렇게 안 좋았냐?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IT 쪽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좀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쪽 포스코 팔고 삼성전자 사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급 변경이 되면서 이런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게다가 포스코 철강은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경기가 좀 돌아서는 상황이 나와야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확실한 신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를 부추긴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가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이제 스트레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경기라는 거는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 이제 반복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 전망들 이런 부분 2013년도에 경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즉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중국 시장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네. 실제로는 2013년은 지금 3분기, 4분기 안 좋은 시점을 지나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의 포스코도 내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오히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차별화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의 주가는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주들도 뭐 이제 최근에 밀린 종목들도 많은데 네. 그런 종목들이 경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IT 관련주들,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최대 이제 쇼핑 시즌이죠. 네. 거의 연간 그 매출액 40% 가까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IT 업종에서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원래 실적이 좋았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점유율이 1등이 됐고 네. 여러 분야에서 이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그거와 맞춰서 이제 IT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면서 이런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됐다. 즉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돈들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이제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IT 업종은요, 이 4, 4분기 실적이 네. 또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쇼핑 시즌 때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때도 사상 최고, 3분기 때도 사상 최고. 그렇죠. 요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 때는 대부분 다 약간 좀 주춤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더 이제 애플과의 이제 싸움에서 좀 긍정적으로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기 때문에 네. IT 부품주들이 지금 이제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좀 좋은 모습이 네. 나오고 있다. 우리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0만 원까지 갈까 참. 네. 넘어가겠죠, 예상이 뭐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반등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그 내용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가 갑자기 이제 긴축 합의, 네. 재정 지원하는 거 합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연기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는 그러니까요. 종목들도 뭐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실제로 유럽 시장은 빠지지를 않았어요. 네. 어저께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 너무 저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라인대가 지지가 된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4일 연속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프랑스가 지난번에 신용등급 강등했죠. 네. 강등했는데도 오히려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막 이제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일 연속 지금 그렇네요.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제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안 아. 빠지고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작 어저께 우리 시장을 급락하게 했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점이 확인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 12,500선 부분에서 이제 5일선 부분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보통 이제 바닥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한 번 정도 더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 라인대가 확인이 이제 되고 있다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중국 시장은 어떤가요? 중국 시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시장도 2,000포인트가 살짝 깨졌다가 그러니까 최저점이 깨졌어요. 지난 네. 이제 9월 달에 저점을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헤드앤숄더형이라고 그래서 네. 이쪽 어깨, 머리, 어깨 요렇게 되면서 네. 이렇게 되면서 어깨 부분 네. 이게 추세가 하락이 이제 크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보여드렸듯이 매수 추세 시점, 전환이다. 그렇죠. 네. 매수 시점 얘기를 했는데 그 라인 때가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이평선들이 펼쳐졌습니다. 즉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전 저점 라인 때를 살짝 깨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옆으로 도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돌아서면은 괜찮습니다. 바닥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견고하게 그 다음에 이제 밀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2,100포인트 선까지 한번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돌아서지 않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아직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라는 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중국 시장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였죠. 미국 시장은 재정절벽에 대한 해법이 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네. 가지 중국하고. 근데 이제 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이제 공화당 쪽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 즉 뭐 임시라도 어떻게 보면 재정절벽 이슈를 이제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제 의견이 맞았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내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 내용 때문에 네. 그 좀 어지러웠는데요. 예, 네. 다행히 이제 휴전 협정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제 미국 시장 제가 설명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저점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 이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됐습니다. 한 번 정도 바닥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크게 부담은 없다.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글로벌 증시 반등,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외국인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거의 23,000개, 25,000개까지도 선물을 장중 기준으로 매도를 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재차 다시 요번에 한 4일 정도 전일은 도로 팔았지만 4일 정도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이제 9월 달 만기 이후에 숫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9월 이후로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보시면은 누적으로 이제 이번 12월 말 만기에 15,600개 정도 매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 보면은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한 3일 정도 먼저 이제 외국인들이 빨간색이 이제 사놓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먼저 많이씩 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사놓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불안하니까 팔았던 그런 이제 매도 세력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기적으로 이제 매도한 그런 세력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사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항상 이렇게 선물을 몇만 개, 한 2만 개, 외국인들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가지고 넘어간 게 한 25,000개에서 28,000개 정도 오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 수 있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일단 이제 과거 데이터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팔아놓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먼저 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네.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수급상으로 기관들이 막 쳐 올려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당연히 추세 전환하는 거는 외국인들 몫인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해 놓고 있다는 거는 당장은 자기네들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도 외국인들 반응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매도를 하면서 누르려고 하는 상황. 즉, 지금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종목들, 업황이 안 좋다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저가로 계속 팔면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리콜 내용 때문에 상당히 좀 아래로 이제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그런 시장의 불안 상황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계속 이제 흔들면서 당장 살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한 4일 전부터 선물을 좀 큰 규모로 사놓기 시작을 했다. 네. 즉,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놓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은 크게 돌아설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외국인들이 15,000개 정도 매도를 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만 개에서 플러스 2만 개까지도 한 4만 개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2만 개 가까이 매도였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급등한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호재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에게 전환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네. 즉 추세 전환 시에 대부분 먼저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 해서 약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동향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보통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지수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모습, 지수가 떨어지는데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이 누적적인 부분도 안 좋을 뿐더러 이런 상황까지도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안 좋지만 요거가 이제 오늘 좀 변화가 있었다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 10,000개 이하로 확 줄어드는지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시장이 좀 반등이 폭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소폭 이제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잖아요. 좀 네. 불확실성이 크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효과적인지 전문가님께 여쭙고 싶네요. 보통 이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예측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내 계좌가 좀 지켜져 있는 게, 손실이 안 나고 지켜져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배를 띄우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장이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올라가고 막 합니다. 네.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종목을 사더라도 쉽게 이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현금 비중 조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아직 글로벌 지수 분석이 그렇죠. 남아있네요. 예, 글로벌 지수 네.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중국 지수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저점 라인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HSBC 11월 제조 PMI 지수가 네. 13개월 만에 이제 50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50 이상이면은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50 이하면 이제 위축되는 위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 시장, 중국의 성장률이 앞으로는 그렇게 이전처럼 높지 않을 거란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계속 밀려왔다면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양책에 대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 문제. 어저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리스 문제, 이제 선물 매매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이런 이슈로 안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확 팔아가지고 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는 그쵸. 거죠. 예. 별 내용은 아니었다고 결과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확대 해석되면서 확대 해석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네. 밀리게 만든 상황이라서 안 좋았는데 26일 합의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보다는 훨씬 더 반응도 좋고 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네.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종합 지수 차트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점 라인대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요 밑에 나와 있는 보조 지표, 요 보조 지표에서 이제 먼저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조 지표들은 높이가 옆으로 가다가 네.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보통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첫 번째 신호. 원래는 이렇게 저점대 라인대가 낮아졌다가 다시 한번 밀려서 이렇게 되면서 이때가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먼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요. 예,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전환되는 신호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그냥 차트상으로 이제 봤지만 거기다가 이제 밑에 보조 지표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고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될까 말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그 종합 지수는 아래로 이렇게 빠졌는데 네. 보조 지표는 약간 높이가 이제 올라왔죠. 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보통 이런 신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최소 아니면 주가가 옆으로 가는데 보조 지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워낙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더라도 보조 지표가 이렇게 옆으로 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세 전환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한 번 더 출렁거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헤드앤숄더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종합지수가 어떻게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단기적으로 일단 발생을 해서 당장은 저점 라인대가 깨고 최근에 나왔던 1850선 라인대를 깨고 쉽게 내려가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적인 걸로 반대로. 예.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이제 하락할 때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네. 언제까지 올라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조 지표는 주가는 고점이 높아지는데 보조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좀 매도를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업종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 고점이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모습이 다이버전스. 나왔어요. 예, 한번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현대차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네, 이제 보조 지표들의 고점이 낮아질 때가 그렇죠. 하락 하락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네. 지금 보시면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네. 현재 현대차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차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현대차가 고점 라인대가 이제 추세적으로 고점이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죠? 근데 월봉 차트상으로 보조 지표들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네.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리콜 얘기가 나오고 네. 그게 꺾이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쌍봉 형태까지도 만들어졌죠. 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찾아낼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나왔다. 우리가 오늘 아까 종합지수 이제 추세가 일봉 차트니까요.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최근 나왔던 1850, 60선의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힘으로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네. 수급으로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더라도 재차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되 만약에 이제 저점 라인대가 또 깨진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다이버전스는 이제 발생은 끝나고 네. 새롭게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다이버전스일 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렇죠. 하락 다이버전스일 때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장의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죠. 네.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좀 차별화된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즉 가는 종목들은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에 붙어서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가져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투자 전략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품주들 최근 좀 많이 올랐지만 그쪽에 이제 기관들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과정을 이용한 IT 부품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 네. 이걸 추세적으로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물산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사성체육과 나오면서 삼성물산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삼성물산도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네.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물산처럼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이제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노림수 얘기인데, 네. 아까 전에 이제 포스코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포스코가 지금 30만 원대 가격은 전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일 뿐이지 분명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작은 매물에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분명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즉 내가 이 종목이 경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사겠다. 뭐 이렇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반대로 올라갈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을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노림수를 갖고 잘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금주의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심화학습 테스트를 가져보는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제가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문제를 좀 쉽게 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죠. 예, 네. 맞고요. 두 번째, 주가는 저점이 낮아지는데 네. 보조지표는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보조지표들이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 네, 매수 타이밍이죠. 예,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세 한번. 번째, 지수의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선물 뭐뭐가 동반되어야 한다. 네. 이것도 아까 강조해 주셨던 네. 환매수가 동반을 네.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하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쉽죠? 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이제 시장 상황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다. 네. 이거는 뭐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연중에 거의 매출의 거의 한 40% 이상이 이제 다 나올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매출 효과가 있는 그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해마다 기억을 해놓으면 IT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다시 또 이런 시즌이 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좀 매수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네.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주가는 저점이 낮아지는데 보조지표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를 상승 다이버전스. 그래서 제가 종합지수에서 그런 신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반대로 주가는
높아지는데 보조지표는 내려가는 경우를 하락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지수의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우리가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그냥 매수라고 그러지만 네. 내가 매도를 쳐놓은 거를 다시 사는 걸 우리가 환매수라고 그러죠. 네. 외국인들이 매도해놨던 거를 사야 되는, 즉 환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크게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3, 4일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노하우들이 있으시다면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퀴즈 이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정답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퀴즈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과열권인지 침체권인지 파악하는 것을 어떤 분석이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장세 분석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SK 하이닉스, 2번 삼성 SDI, 3번 삼성테크윈, 4번 삼성화재.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이자 가장 기다리는 코너죠.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홈런주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가져오셨던 종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 저희 CJENM 네. 가지고 나왔었죠. 어땠나요? 네, 매수가가 28,000원에서 28,500원, 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CJENM 잠깐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장 2.34% 상승했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제 CJENM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속해 있다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네. SM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동반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네. 대신에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SM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이제 펀더멘탈이죠. 회사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수가 좀 돌아 올라올 때마다 28,000원대 위로 네. 저점 라인대가 계속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추세 전환 신호에 이제 저 시작점이 이제 거의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장기 이평선 중심으로 해서 정배열 추세의 이제 초기 단계 정도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콘텐츠 쪽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콘텐츠가 싸이의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렸듯이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능력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내년도에는 저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즉, 네. 콘텐츠 부분을 생산할, 이제, 싸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제2의 싸이도 나오고 저는 분명히 그쵸.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을 받고, 저렇게 하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좀 성공할 수가 있구나, 이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 특히 CJ ENM처럼 자본력도 있고, 뭐 미디어 매체도 갖고 있고,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대인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다른 미디어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워낙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송 쪽에서 실적도 상당히 좀 이제 개선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회사 자산 가치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를 않을 전망이니까 뭐 안정성 측면도 있고 그래서 CJ ENM 지난주에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매수 가격은 28,000원에서 28,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 26,000원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목표가 35,0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뭐 이제 한 25%에서 네. 30%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 뭐 한 4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도 전 분명히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35,000원이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한 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네. 되니까요.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홈런주였죠. CJ ENM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MK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의 그 본딩 와이어죠. 본딩 와이어를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네. 동사가 이제 원래 이제 한 가지 약점은 매출액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그래도 견조한 그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뭐 한 2%대 정도밖에 남지를 않는 네. 그러니까 100원 팔면은 뭐 한 2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뭐 그런 회사였었죠. 근데 최근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이제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낮은 PBR, 고 PBR을 좀 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작년도 이제 매출액이 이제 7천억이죠. 네. 네, 매출액이 7천억. 그리고 재작년에는 7,400억이었습니다. 1년 기준으로 이제 7천억, 7,400억이었는데 이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재작년에 이제 7,400억에 이제 160억 이익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7천억 팔아가지고 160억이면 정말 뭐 이제 낮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거의 뭐 이제 한 2%대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0억밖에 이익이 안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매출액이 3분기까지 아직 4분기가 남았죠. 그죠? 매출액이 4,850억인데 영업이익이 벌써 130억이 났습니다. 네. 즉 작년만큼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8%, 한 4% 가까이 이제 나온다는 거는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서 실제로 실적에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이 동사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이제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 배웠던 이제 다이버전스가 다이버전스.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겠죠? 맞습니다. 네. 아, 이제 잘하시네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MK전자.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정배열 추세 상태에서 이제 확산됐다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저점 라인대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이제 11월 초에 저점 라인대가 하나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점 라인대가 요번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는 옆으로 가는데 보조 지표는 위로 확 돌아서는 상황.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의 경우 중에 이제 한 가지죠. 즉 크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제 대량 거래가 이 부분에서 지난 8월 8일 날 터졌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가격대 아래로 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집 과정이 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기술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 오늘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4,200원에서 오늘 종가인 4,425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6,000원 6,000원. 정도도 저는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 가격은 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의 MK전자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무료 공개 온라인 방송이 진행됩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어제 강의를 해주셨던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이 주식 미라클 개미허리 매매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밤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